안녕하십니까. 유랑 채널 사용 설명서에다가 이제 댓글에 대한 답변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5일 병원에서 방금 도착을 했고요. 이제 이건 며칠 후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부터 해서 좀 새로운 얘기 아니라 기존에 먹었던 약 중에서 몇 년 지난 것을 또 얼마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좀 설명 먼저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기록용으로 회원 공개로 병원 일정 앞뒤로 이렇게 남겼는데, 후반부에 이제 이게 뭐 난치성이병이고 한계가 있으니까는 생각처럼 안 되니까는 후반부에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랬던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기도 하는데, 그걸로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유기했다 후반부에는 그걸 좀 남길 거고요. 우선 전반부에는 채널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댓글에 대한 답변을 좀 몰아서 하고. 근데 이제 뭐 댓글에 대한 답변 중에서 다른 것들보다는 채널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좀 많으셔서,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병원 갔다 온 얘기 간단히. 지금은 아까는 병원에서 내려오면서 찍은 거고, 지금은 집에 왔으니까 마음이 이제 그때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지나가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정리 좀 하고요. 그렇게 막 쌍욕을 하고 했는데,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답답해서 그렇지. 자, 우선 제 채널은 뭐 하는 채널이냐? 두 가지입니다. 투병일지, 그리고 얘기 나눔. 제가 이 채널을 2016년, 채널이 있은 지는 그보다 훨씬 전이지만은, 이제 그때는 제가 필요한 거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지, 채널에 뭘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16년부터는 2016년부터 라기보다는 이제 그때부터의 어떤 기록을 했던 것을 요기했다가 한 1, 2년 후부터 짤막한 것들, 그때는 2G였거든요. 그럼 한 1분 30초 정도 돼요. 기록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을 올리다가 지금은 한 중간 정도 지나고 나서 핸드폰을 바꾸게 됐어요. 그러면서는 이제 좀 긴 것도 이제 올리게 되고, 그러나 앞쪽은 거의 참고형으로 잡동사니들, MP 파일, 뭐 투병일지, 그리고 어떤 토픽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남겼다면은, 이제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는 좀 더 긴 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거 뭐 스트림은 12시간을 할 수 있고 해봤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는 한 대략 1시간 반 정도 찍을 수 있거든요. 제 이제 핸드폰의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은 이런 핸드폰 중에, 스마트폰 이런 거 중에서는 제일 싼 거를 산 거고요. 첫 번째는 투병일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설명서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투병일지 외의 것들로 이제 인연이 닿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투병을 하면서 일단은 근긴장 이상 자체는 겉으로 봤을 때 파킨슨이랑 달리 움직일 수도 있고 다 합니다. 둘 다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만은, 한쪽은 움직임이 어렵고 한쪽은
꼬여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빨래 짜듯이 막 몸이 막 꼬입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오른쪽으로 부작용에 의해서 근긴장 이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복벽 이런 데에 이렇게 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디스크들 이런 것 때문에 오른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 숙제 이런 거 일기 쓰는 거 다 이제 학교 가기 전날 다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기 같은 거 안 쓰고 그러다가, 물론 글은 이제 쓰고 이제 문학소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좀 포기가 빠르죠. 포기라기보다도 이제 객관화, 자기 객관. 제가 이제 문학적인 이런 글솜씨를 타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학창시절에 느끼고, 반에서 잘할 수는 있는데 전교에서는 늘 한 명이 하더라라고 하는 것. 글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는 뭘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백일장에 늘 1등은 늘 동일인이에요. 이름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송진아? 정말 잘 씁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아, 아, 타고난 그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뭐 이를테면 동요? 반에선 1등해요. 그러나 전교에서는 이창수 6년 내내 1등하던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창수랑 친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노래 자체를 호흡을 타고 나서 호흡을 통해서 잘 했고, 저는 이제 음역이나 힘은 좋았는데 노래 자체를 타고나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빨라요, 제가.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습작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죠. 근데 안 되고 하다가 다른 종류의 그런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계속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제가 20살 이후로 40살까지는 지금 책장 요쪽에 노트가 빼곡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일기의 형식이 됐건 아니면은 어떤 주제에 대한 거가 됐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는 메모장으로 이제 키워드 같은 거 이제 적은 것들인데, 그렇게 뭔가 기록하고 이러는 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20년 동안 매일매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루에도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오다가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녹음을 해야겠다. 그게 이제 제가 요거에 참고형 유튜버, 준 유튜버죠. 예,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일단은 참고형으로 투병일지하고 이제 잡동사니들, 그리고 뭐 간간히 얘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안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투병일지에 관련된 거는 굵직한 거는 제가 다 채널을 또 계정 공격 때문에 몇 번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것들은 그거 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막 그거를 메일로 저장하면은 그걸 한 달 후면은 그게 또 사라지는데, 또 요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거는 업로드 제한이 뭐 열 몇 개인가 하여튼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올리는데.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소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8년의 기록 중에서. 아니지. 2년 전에 이제 옮겼으니까는 6년의 기록 중에서 대부분은 소실이 되니까는 그냥 금긴장 이상 투병일지에 해당되는 것을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살리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막 수십 편씩 막 이렇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못 살렸어요. 용량도 크고 뭐 반 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니까. 근데 뭐 투병일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짤막짤막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핸드폰을 사기 전까지는 제가 이건 참고고 저는 시청자였어요. 시청자. 이제 음 일을 못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리고 이 난치성이병 길이 없더라고요. 길이. 지금도 오늘도 이제 거기 그 벽에 부닥쳐서 이렇게 왔는데, 오는 길에 막 괜히 의사 선생님 쌍욕하고 막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 길이 보이질 않고 하니까는, 투지 시절까지만 해도, 투지는 정말 짧게밖에 어떤 기록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유튜버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참고로 뭐를 올려놔. 잡동사니를 막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실제로는 어 음악 관련, 자연 관련, 뭐 예술 관련, 동물 관련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런 걸로 제가 그 힐링을 받고, 저는 빨리빨리 복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일상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까지는 도서관을 간 날이 안 간 날보다 더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유실도 됐지만은 원래는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2019년에 제가 이제, 물론 검사비, 치료비 이런 병원비도 많이 나가긴 하지만 사실 검사비가 많이 나가죠. 검사비는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100만 원 안팎으로 나가는데, 실비로 커버할 수 있는 한도보다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많이 들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연하나 호흡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16년에는 끝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이제 못 번다는 게 더 이제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상태 때문에 한 번도 벗어난 본 적이 없는 서울을 이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근교로, 왜냐면 너무 멀리 가면 제가 병원을 못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받았던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앞으로 할 것들, 임상이나 이런 것도 다 큰 병원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교. 그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피곤한 게, 전철은 타는데 승용차나 버스를 타면은 꼬임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탑니다. 그래서 한 버스 두 정류장 정도, 그리고는 이제 또 걸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철역까지 간 다음에 전철역에 가서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가서 전철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뭐 걷고 버스 타고 이런 식으로 집에 옵니다. 그 정도 거리로 이제 잡은 거죠. 근데
서울에서는 두 정거장보다 더 갈 수 있는데 거긴 짤막짤막하니까. 근데 이제 근교는 버스 두 정거장에서 녹지 끼고 이러면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사를 왔는데 그때쯤에 이 2G 핸드폰이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오래 썼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부품이 없어가지고 한 번 그 고장이 나면은 본사, 공장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간신히 부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도 걸리고 비용이 더 비싸요. 그렇게 이제 몇 번 그 수리를 하다가 이사 온 후로는 이제 그 수리도 못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싼 걸로 이제 샀어요. 사고 나서 이제 똑같이 투병일지, 그리고 얘기 나눔, 그리고 잡동사니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길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원래는 제가 어 구독자가 2, 30분 정도 됐었어요. 2, 30분. 그 모든 구독자들은 제가 그 힐링을 받는 예술 채널이나 자연 채널, 음악 채널이나 동물 채널의 분들이었어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건 거기에 의해서 이제 아는 분이건 그렇게 오랜 기간 했으니까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의 분들은 클릭을 해서 제 거에도 한번 와보시고 와봤는데 이 유튜버는 아니긴 한데 짤막짤막한 것들이나 뭐 MP 파일이나 이런 게 막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클릭도 해보고 그냥 구독을 해놓은 거죠. 그게 2019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지났을 때 그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사니까는 길게 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오늘 지금 거의 정면이네. 그 다음엔 아래서 밑으로 찍으면 좀 저하고 이미지가 다르게 좀 우스꽝스럽고 덜 날카롭게 나오고 좀 변형돼서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찍으려면은 수염이나 머리가 길 때는 저는 이 볼 같은 데도 다 수염이 나기 때문에 많이 가려지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가 이제 좀 길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그 이전부터 저를 알던 분들이라든지 제가 그 2019년 이전에도 이제 어 인연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시청자로서. 근데 알던 분들이라든지 그 시기쯤에 이제 알게 된 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것이 일단 노래방을 갔고, 그리고 코노를 제가 이제 많이 갔었는데, 그리고 뭐 그리스 철학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제 채널의 그 사용 설명서가 될 텐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채널 분석을 반영을 해서 지금 이제 초반에는 남성이 한 10중 8구, 그리고 20대 남성이 이제 주로였던 그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관심이 있었던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책들이 나왔는지 다시 살펴보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소통되시는 분들 중에서 연배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제 그 하나하나씩 남겨가면서 결국 2, 300분까지 이렇게 그
그 초반에 핸드폰을 바꾸고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20대 남성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 또 저를 그 이전부터 아셨던 분들. 왜냐면 제가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타자가 힘드니까 짤막짤막한 거 못 쓰다가 어쩌다가 긴 거 사연 들어간 거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이런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이런 걸 가끔 이제 쓰고 그랬거든요. 대개는 짤막하게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이제 쓰는 거죠. 음악이건 뭐 동물이건 그렇게 이제 그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아이고야. 그래 어차피 이게 되면은 제가 그 계속해서 도서관을 가고 했던 이유도 회복이 되면은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은 제가 뭐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말고 일로 한 거는 이제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번역이었거든요. 영어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번역하는 데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잘 정리가 돼야 이제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건 간헐적으로 했는데, 내가 이거를 극복해내고 완치가 된다면은 강의를 다시 해야 될 거고, 글은 어떤 방식이 됐건 어떤 글쓰기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가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인생의 토막에서 가장 막 여러 가지로 막 물이 오르고 있을 때 이제 질환이 찾아왔기 때문에 빨리 복귀를 해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싶었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거 좀 길어지는 거 아니야? 좀 이따가 이제 글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기자분이 그 칼럼 제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거절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일단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이러고 있으니까 회복이 돼도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10여 년밖에 안 남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어떤 강의를 할까 이런 것도 지금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별로 안 길고, 그러면 제가 글을 쓰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제 10여 년 후가 되면은 전문 유튜버가 될 수도 있다. 핫한 60대 할아버지 전문 유튜버. 60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40대 후반인 나이가 중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60대, 70대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기준은 그냥 노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의 젊은 시절이 있고, 그 다음 한 20년 동안의 중년이 있고, 그 다음 한 40년 동안의 또 노년, 이제 굉장히 내공이 쌓인. 근데 그때 전문 유튜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거절이 아니라 나중에는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그 목적은 투병일지일 수밖에 없고, 근데 얘기 나눔을 공통 분모, 물론 투병일지는 그 일정이 띄엄띄엄 3차 병원이니까 띄엄띄엄 있으니까는 분량으로는 적지만 골격이죠. 제 이 기록에 제가 회원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하거나, 비공개는 엄청 많이 지금 있어요 이게. 그리고
예전 자료들도 비공개 중에서 또 꽤 가지고 왔고, 근데 그건 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여유 있는 모습일 거는 회원 공개라도 하지만은 그 여유가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은 그냥 혼자 봅니다. 진짜 그야말로 일기장. 근데 이걸로 하다 보니까는 어쨌든 간에 그런 일기 중에 일부 이렇게 너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제가 막 몇 달씩 안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4년 전까지는 뭐 수술이 있거나 그러면은 앞뒤로 그냥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핸드폰을 사고 나서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 나눔인데, 채널 분석을 들어가 보면은 어떤 분들이 뭐를 듣는지 시간을 저는 어떤 게 시간이 나는지를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20대 남성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는 제가 20대에 되게 고민하면서 읽었던 책들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다루는 것은 모든 영역, 세상 돌아가는 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강의를 하건 글을 쓰건 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했고, 다만 저는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뭐 내공이 막 쌓이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저는 완전 노력형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타고난 식견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기자분이 저한테 저널을 쓰자고 하신 것도 제가 똑똑하고 글을 잘 써서, 그러니까 영상이나 글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런 요소보다는 어떤 가슴이 향하고 있는 곳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고, 머리 좋은 사람들, 글 잘 쓰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머리가 막 타고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은 늘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주장과 근거의 고리 같은 거 막 따져보고, 그러니까 실수를 덜 하게 되고, 그리고 논리적인 글 같은 경우는 훈련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노트에 많이 썼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고 하니까는 그것도 이제 한켠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의를 계속 해왔고 강의를 하는 게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해서 젊은 시절 20대, 30대 이런 거랑 좀 다른 거를 이제 지금 준비를 못 하니까는 낳고 나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적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나한테 주어진 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강의에 훨씬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강의도 제가 강의할 때 쓰던 노트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준비를 엄청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글 쓰는 거랑 병행한다고 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가능할 때 이제 연락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은 글 쓰는 거는 그냥 뭐 책을 내고 이런 것도 뭐 그렇겠지만은 대부분 번역이 됐건 아니면은 칼럼이 됐건 마감을 맞춰야 돼. 마감을. 그 마감이라고 하는 거가 강의랑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을지, 제 역량껏 해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유기했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 제 관심 분야와 또 들으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거,
얘기를 안 해도 채널 분석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했어요. 하면서 점차로 이 시청자분들이 이 정규 분포에 가깝게 변해 가다가 최근 들어선 더 많이 이제 저는 1000분에서 2000분 사이만 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시각적인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1000분에서 2000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지금까지 실제로 그랬고, 지금 이제 1900분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그 몇 년 전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채널 날라가고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의 이제 끝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더는 별로 욕심이 없다. 제가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많이 이렇게 이제 여기가 되는, 얼마 전부터 이제 그렇게 될 때 실방을 굉장히 자제를 했죠.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걸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저는 2000분이 안 넘어가기를 바래요.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면 그것도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오랫동안 제가 시청자일 때부터 알았던 분들이, 오랜 인연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핸드폰을 바꾸면서 알게 된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200, 300분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제 1000분 이상 되고 1000분, 2000분 사이 될 때 이제 또 알게 되는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주제를 다 다룹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제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당연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흔들고 나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풀어가고, 특히 학생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10대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적인 거는 정확하게 한번 딱 짚어 놓고, 그 다음 교양 수준,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볼 것까지 하되, 저는 뭐 나중에 내공이 쌓여도 일반인 입장에서 일반인 분들에게 뭔가 얘기를 남기는 것이고, 어떤 탁월한 식견의 전문가, 그 포지션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그런 뭐 보기에 따라서 그런 그 위치에 그렇다고 해도, 저는 여기에다 남기는 건 다 일반인으로서 일반인에게 제가 독서를 통하고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서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해석한 그 것들에 대해서 뭐 주장과 근거, 그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구독, 좋아요, 댓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지 마시고, 또 낚시가 없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것만 들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를 내내 늘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200분, 300분 될 때도 시간이 많이 나왔어요. 시간이. 그 당시에 200분, 300분인데도 한 달에 4자릿수 시간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시간이 금방 된 거예요. 4000시간이. 그러니까 저 오래 아신 분들은 어차피 그냥 마음 표시용이고, 어차피 이제 뭐 그런 거라고 해도 구독자 좀 늘리면은 채널 그 수익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슈퍼챗
그리고 또 계좌, 그거를 이제 계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계좌를 따로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이게 작은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일단은 내가 이게 그 천분이 되고 하면은 그 어차피 수익 창출에도 제가 이 8년 중에서 대부분 그 하루에 막 0.08달러, 1달러, 0.0, 한 90몇 원 되겠죠? 그래서 제가 100살까지 이거를 꾸준히 하면은 그 동안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표현용이지, 이게 그 계좌를 실제로 이렇게 열고 하면은 그냥 여기 슈퍼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텀을 두고 이렇게 그 안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계좌는 뭐 거기에 그런 건 제가 제지라도 하지. 근데 계좌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미뤘어요. 미루고 저는 그게 좀 하여튼 마음적으로 그렇게 편치가 않아가지고 저는 이걸로 뭐 그냥 마음 표현 이상의 그런 거는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벌어야죠. 전 전문 유튜버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통로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런 이심전심의 분들 외에는 광고도 다 스킵하고 들어야 되는 것들 듣고, 특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AI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광고가 그냥 막 마음대로 붙고 할 텐데 스킵하면서 들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킵 안 하고 함으로써 마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나 됐을까? 반년? 1년? 돼서 구독자가 조금 늘다가 돼서 수익 창출은 됐는데, 제가 계좌는 그때 안 열었어요. 계좌도 안 열고 슈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 이게 또 핑계를 대는 거지.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또 병원 가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할 때 내가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몇 달을 안 하는 동안에 날라갔죠, 모든 게 다. 저는 그래서 8년 중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두 채널에서 한 번도 수익이 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 애드센스가 날라가 버리거든요. 했어도 뭐 하루에 한 100원 정도, 거의 조회수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에 이제 몇백 원, 조회수 안팎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100살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원래 200만 원 정도인데 한 1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겠죠. 그러면은 1년에, 잠깐만, 나누기 한 20만 원 되는 건가? 20 곱하기 50, 250, 00, 1000만 원 되겠네. 2, 5, 10. 아니, 1년에 20만 원이구나. 근데 뭐 중간에 또 그 슈퍼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는 그런 거를 제가 띄엄띄엄 몰아서 하지 마시고 착값이나 책값 정도만 하시라고 이제 뒤에다가 이제 쓰고, 실제로 한 거는 그 이제 세 채널 중에서 이 채널에서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큰 돈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몇만 원 이런 것보다 더 큰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텀도 짧은 텀에 이렇게 제가 그분들이랑 엄청 친해요, 다 사실은. 그리고 친해서 제가 막 뭐라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6위에서 이제 조금 더 2,000분 가까이 되니까는 스티커 쏘신 분한테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취소하셨어. 근데 그분 놀라셨겠다 그런 생각이 나중에야 들더라고.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말해도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할 거 한다 이렇게 그냥 하시거든요. 그럼 나도 그럼 내가 그냥 지워버린다 하고 정보를 안에서 이제 그걸 지웠죠. 그래서 계좌는 만약에 그 차값이나 채값 정도로 이따금씩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그것도 괜찮죠. 마음 표현할 수 있는 거. 근데 전에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안 됐고 일단 그걸 지운 상태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렇게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면은 또 지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외국 분들이 많죠. 근데 실체는 뭐냐면은 채널 분석에 가면은 다 한국 분들이에요. 시간에 따른 그 국가가 다 나오는데 미국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거의 2%, 그러다가 최근에 5%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지역도 원래 지금 한 8년 동안은 뉴욕 쪽에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나? 그걸 모르겠는데 뉴욕 쪽 제가 시간이 꽤 나오는 편인데 뉴욕 쪽에서 2%의 시간이 나왔어요. 거의 뉴욕에서만. LA나 이런 쪽이 더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하여튼 제가 다 한국말로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인분들이겠죠. 뉴욕에. 젊은 분들이면 뉴욕 쪽에도 있고 하겠구나. 대부분 젊은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 쪽에서 8년 동안 거의 꾸준히 나오다가 지금은 다른 여기저기 주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호주, 뉴질랜드도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들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외국 분들은 저랑 어떤 계기로 알게 된 분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되고 또 다른 나라의 동물 채널 이렇게 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된 극소수의 분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아는 분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교류가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되는 분들이 일부 있고 제가 그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 같은 거를 이제 그분들이랑은 외국 분들이랑은 영어로 주로 소통을 하니까 제가 외국어 딴 거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보고 이제 또 오신 분들 그래서 대충 제 상황이나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 대충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남기는 분들. 그 남기는 댓글은 남지만은 좋아요나 조회수는 시간이 지나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스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이고 물론 외국 분들 중에서도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한국말로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건 들을 거고 제가 뭐 코노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건 뭐 들으시죠. 노래는 만국 공통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채널을 옮기고 막 한 과정이 중간에 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투병에서도 여러 가지 막히고 계속해서 생각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계정 공격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건 뭐 랜덤 누구일지는 모르는 거죠.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권한 탈취라든지 트래픽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내 거에 내가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태. 내가 글을 쓰면 글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다른 분도 지워버리고. 근데 저는 뭐 최소한 막 내 실방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런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어쨌든 좀 낮은 수준의 권한 탈취라든지
아니면 좀 낮은 수준의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고, 또 이제 좀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 주위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분들 댓글 쓰지 마시고 그냥 이심전심 유령 청취하시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해서, 그래서 제 채널이 이게 좀 궁금하다. 왜 한국 분들은 없지? 잘 안 쓰시는 겁니다. 저랑 오래 이렇게 인연다 하신 분들은 많이 안 남기십니다. 그리고 제가 999 회원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도 제 병원 상황이라든지 뭐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그런 건 됐고, 어쨌든 그런 것도 그 공개적으로 막 힘든 모습이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비공개로 남기지만 남겨야 되는 것들도 이제 회원 공개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특징인 외국 분들이 다 듣는 건가?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 나온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말 하시는 외국 분들 말고 한인 분들, 외국에 계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들으신다. 실제로 정보란에 클릭을 조금 몇 번 더 해보면은 지역까지 나옵니다. 야, 막 무슨 로스앤젤레스, 뭐 뉴욕, 오하이오, 뭐 하여튼 주를 제가 그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미국에 주가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주에서 이렇게 한인분들이 골고루 그렇게 사시나? 하여튼 가장 많은 건 LA하고 LA가 로스앤젤레스 맞죠? LA하고 저기 뉴욕 이제 그거예요. 거기도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막 그 안에서 어디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이 좀 그렇게 좀 특이한 과정을 거쳐서 그냥 되는 대로 저는 그냥 했거든요. 그리고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반영해서 하면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마주치는 어떤 것들, 어떤 계기로 뭐 어떤 자연 채널을 보다가 또 어떤 성경 이런 뭐 말씀을 듣다가 가는 대로 그렇게 해서 얽혔는데,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또 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시사를 하면은 막 채널 분석에 그거 하라고 막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알림이 안 가게 막 하고 했는데, 근데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마주치는 사건들 흘러가는 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왔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제 채널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떻게 들으시면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했고,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뭐 또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할 때 제가 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은 그 재활의학과약 예전에 먹었던 걸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 해야겠구나.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막 쌍욕을 해놔가지고 그걸로 열지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말씀드리면, 오늘 나오면서 병원에서 나오면서 막 쌍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아니고, 사실 제가 임상이 이제 올 연말에 잡혔다고는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해도 나한테 완전 위험 요소일지 아니면은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약을 두 종류를 타고 싶어 했어요. 재활의학과에서 조금 약한 약 하나랑 순한 약 하나랑, 또 하나는 조금 힘든 약. 근데
그게 그 두 개를 어떻게 말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내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분이 딱딱한 그런 감정의 표현 같은 걸 좀 자제하고 딱딱 이렇게 하는 그 의사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최근에 부닥쳤던 분들은 그 재활학과 선생님이랑 또 지금 신경과 선생님인데, 두 분 다 이제 저하고 그 연배들이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내공이랑 또 이런 특수한 어떤 그 영역에서는 육체적 감각이 필요한 그 영역이 있잖아요. 제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런 거에 가장 이제 빠릿빠릿하면서도 좀 경력이 쌓인 그 나이대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치료법이나 약이 없기 때문에 그 수술해 주신 분도 엄청 노력을 해서 해주신 거고요. 4대 병원에서 다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거기에서도 저하고 같은 부위의 분이 최소한 목 쪽 앞쪽으로 뭐 이렇게 치료나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대요. 그분은 또 저하고 다른 문제들도 좀 있고 해서 목은 같고, 이제 나머지 부분, 저는 이제 그 뇌 쪽이나 이런 데는 그 이제 간헐적으로 아픈 건 있지만은 그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무슨 뇌전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시고, 대신 저는 호흡이랑 연화가 이제 너무 힘든 부위라서 이걸 어떻게든 하려고 해서 했는데, 한 분은 그래도 그렇게 해주셨고, 많이 중간에 다투고 막 목소리 언성 높이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약간 말이 좀 통하다면은, 이분은 시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재활의학과는 좀 길게 쓸 수 있고, 신경과는 전국에서 다 오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3분 안팎으로 이제 3차 병원이니까, 재활의학과가 원래 3차 병원이라 좀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면서도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진료할 때도 그렇고요. 신경과에서 3분 동안 이제 얘기를 하려다가 기존 그 재활의학과 약은 처방을 받았는데 새로운 신경과 약은 못 받았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내가 욕을 하면서 막 내왔네. 그걸 회원 공개로 올렸는데, 그거를 원래 회원 공개로 올린 다음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열거든요. 지금은 이거 뭐 댓글 뭐 확인하고 뭐 어쩌고 할 그게 아니라서 아예 안 올리다가 나중에 올리는데, 그걸 못 올리게 생겨가지고 여기에다 그것도 남기려고 이제 한 거거든요. 어휴, 1시간 가까이 얘기하네. 지금 해놔야지. 안 그러면 오늘 밤이나 내일부터는 새로운 약을 먹어야 되니까. 새로운 약은 뭐냐면은 신약 같은 게 나오질 않고, 신약이 나온다고 해도 같은 계열 약이에요. 제가 지금 먹었던 신경과야.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과에서 받는 약 중에서 대부분은 제가 8년 동안 다 먹어봤던 약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들고 굉장히 뭐 아우 좀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약 잘못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집도하시는 분도 너무 위험한 거 하는 거 엄청 스트레스예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저랑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저는 약이건 수술이건 내가 사망 위험에 동의할 테니까 해라. 내가 그냥 그 참여자가 되겠다. 실험해라. 이런 어떻게든 완치하려고 그냥 던지는 거고, 의사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위험해지는 그런 거는 안 하시려고 하죠. 근데 그 수술 그 하시던 분은 끝까지 해주셨고, 제가 마지막에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던 게, 이제 나도 이제 무서워서 이제 포기한다. 그때 그분이 엄청 홀가분한 거를 안쪽에서 느껴지더라고.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엄청 제가 또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고.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유는 있어요. 약도 잘못 쓰면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안 들었는데, 또 이제 처방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거 재활의학과에 그런 것만 해주고 새로운 걸 안 줬어요 오늘. 그래서 내가 한 5분 10분 계속 욕했는데, 그거는 회원 영상에다 올려놨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을, 의사분들이 그 정도의 그런 위험을 어쩌면 이 환자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위험한 거는 특히 이런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분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워낙에 짧아서 내가 이거 좀 이 상태라도 좀 보여주고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줬어도 동일한 약, 제가 먹어봤던 약을 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저기에 그 비닐 봉다리에다가 잔뜩 해놓은 게 그 약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절해 가면서 한번 먹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욕할 필요까지는 없었어 사실. 근데 그걸 안다고 해도 그때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은 돈 없는 말 안 하는 대신에 돈 없는 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 중에서. 진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공감 능력도 좋고 정말 해결의 실마리 이런 거를 해줬던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분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시기라서 조금의 보험금이라도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2년 전에 딱 돌아다녔는데, 굉장히 그걸 잘해주셨던 치과 의사분, 저는 별의별 데를, 과라는 과는 다 다녀봤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근데 그분이 재활 치료 중이시라고 하더라고. 세상은 참. 그리고 지금 이분은 뭐 돈 없는 소리 같은 거를 전혀 안 해요. 돈 없는 소리 하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압구정동이나 이런데. 네, 그날도 쌍욕 엄청 했었는데 실방으로. 근데 이분은 절대 그렇진 않은데, 그 공감을 표현을 안 해야 이게 짧은 시간에 끝내고,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난 그게, 그런 분은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그냥 쌍욕은 잠깐 지나가는 듯이 이렇게 한번 한 것이고, 욕했다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오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 도전하기 전에 굉장히 길게 1시간을 했네요. 제 채널이 어떻게 와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전문 유튜버가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천을 안 넘기고 싶습니다. 만약에 2천이 넘어가면은 거기에 맞게는 하되 전문 유튜버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 카테고리를 유지할 것이고, 다만 채널 분석은 반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일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띄엄띄엄 남기고, 또 일을 하게 될 때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일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칼럼을 쓰거나 그렇게는 못한다. 전 능력이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러나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은 아마 그렇게는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뭐 할 수 있겠죠. 은퇴 후에는 저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부지런히 책 써야 돼요. 제가
당장에 뭐 얼마 후에라도 완치가 되고 하면은 아주 늦게나마 가정 꾸리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열심히 이제 일해야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컴맹입니다. 이런 사회에 이게 저한테 되게 낯설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제가 50년 한다고 늘 약속을 해왔거든요. 제가 100살까지 장수는 안 하고 딱 100살까지만 살 건데 여기다가 2년 다음 분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이 투병 기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소식이라든지 얘기라든지 남길 겁니다. 완치가 돼도. 그럼 다 했나요? 그 나머지 이렇게 댓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떤 입장으로 어떤 차원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예. 처음에 이제 이 사람 뭐지 이렇게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나면 이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오래 인연이 닿고 이제 그렇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알게 된 분들은 초반에 제가 저는 어떤 스탠스고 뭐 정치고 종교고 어떤 진영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교양을 얘기할 거다 시사라고 해도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고 저는 어떤 전문가로서의 뭐 이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남기고 앞으로도 50년 동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